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SMIT 유은식 교수입니다. 네, 제가 네, 바로 화면 공유하고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저는 그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재직 중에 있고요. 그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한 분야는 이제 UX UI 쪽인데, 오늘은 또 그동안 또 동영상 쪽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조금 이제 다루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주로 또 동영상 관련된 부분들, 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또 스테이블 디퓨전 활용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넘어서 이제 AI 이제 대전환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당연히 우리가 디자인하는 방식들, 특별히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AI 중심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휴먼 베이스라인 해가지고 인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냐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말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과 기계에 대한 어떤 그 성능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2017년만 해도 굉장히 아직 그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사람의 수준까지 따라오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보내는 시기에 굉장히 AI들이 많은 학습을 통해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을 넘어서면서 거의 대부분 네, 이제 그 기능들이 사람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아니면은 직접 말을 하는 것보다 이제 아니면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은 성능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넘어서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넘어간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보시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택시를 이제 잡을 때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잡았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콜을 불러서 한 형태로 다 완전히 바뀌었죠. 디지털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강남에 가시면은 이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시범 운행이 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부터 운행이 되고 있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지난달부터 처음 이제 시작이 돼서 야간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시범 운행이 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직접 이제 어떤 운전 면허를 따가지고 내가 이제 택시 기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일들은 앞으로 이제 없어져 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상을 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직접 영상을 뭔가 이렇게 촬영하거나 이제 하는 부분들보다는 앞으로는 영상을 이제 AI로 생성시켰을 때 굉장히 생성을 잘 해주고 저희가 편집이나 관련된 음악 소스나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직접 어떤 것들을 이제 제작할 때 예전에 해오던 작업 방식에서 떠나서 AI를 이제 우리가 영상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기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있고요. 요거는 그 2023년에 나왔던 이 AI의 그 발전에 대한 이제 그 주기입니다. 이제 보시면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텍스트라든지 코드나 이제 이미지, 이제 비디오. 오늘은 영상 생성이 좀 주된 부분인데 요 내용은 이제 챗GPT가 나오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나왔던 그 예상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색깔이 세 개가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시점이랑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수준에 올라갔다라고 이제 하는 거랑 이제 프라임 타임에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의 일상 생활에 상용화가 돼서 아주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시기로 넘어왔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텍스트라든지 이제 코드 같은 것들은 그래 이제 프라임 타임에 들어왔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미지도 곧 들어올 것 같아. 근데 영상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라고 이제 예측이 이제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예상보다 이게 작년 중반에 나왔던 이제 자료인데요. 이제 근데 우리의 예상보다 지금 AI 성능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상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영상에 대한 퀄리티가 이제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뭐 예시들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한 2020년대 중반 지나야 프라임 타임 오지 않겠어라고 이제 예측이 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영상도 역시 지금이 이제 프라임 타임에 벌써 들어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양한 영상 생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도 제가 항상 이제 그 동일한 관점에 이 주장을 계속 이제 드리는데, 이 AI 디자이너로 우리의 그 직무 전환이 됐다. 근데 이제 뭐 UX UI뿐만 아니라 영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영상 작업을 하는 것도 내가 직접 작업을 하는 부분들, 아직은 직접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해주긴 하지만 좀 이제 심심하기 때문에 단순한 쇼츠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상당 부분 직접적인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많은 부분 AI를 같이 우리의 작업에 조력자로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AI의 성능이 굉장히 그 좋아지고 있죠. 아까도 제가 이제 그 표를 이제 보여드리긴 했지만 우선 그 이미지 생성 쪽을 생각을 해보면은 미드저니 같은 경우죠. 2022년 2월 달에 이제 첫 번째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게 2022년 2월에 나와서 그게 오래 안 됐어요. 아직 3년도 안 된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6.1 버전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한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업데이트한 그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버전에서는 이 제가 다 이게 빨간 머리 N을 그리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넣어 봅니다. 아, 좀 이렇게 AI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이제 신기하다. 약간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인상이 이제 허물어져 가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점점 좋아지는데 이 버전 4에서 2022년 이제 11월 달쯤부터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이 정도면은 약간 상업적인 이미지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시점이었고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요 시점을 이제 넘어갔던 게 이때가 이제 챗GPT 3.5 버전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말에 이제 나왔었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제 생각에는 요때가 되게 의미 있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AI 기술들이 이미지 생성이나 이제 텍스트 생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능력 그리고 또 사람이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은 퀄리티로 이제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상당히 AI들의 역할들이 아주 커진 이제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제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제 만화가가 원래 꿈이었어요. 지금 이제 UX UI 디자인 쪽을 주로 하지만 이제 만화가가 꿈이었는데 중학생 때부터도 그림을 그렸고 이제 그 뭐 고등학생 때는 이제 입시 미술학원을 이제 다녔었고 이제 대학생 때는 이제 그 시각 디자인 쪽 전공하면서 4년 동안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고 또 대학원 석박사 6년 반에다가 네, 그 뒤로도 여러 가지 경력을 거쳐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그림과 이미지를 다뤘지만 제가 한 거보다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를 직접 창작을 한다든지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직접 하기보다는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이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 생성에서도, 오늘 주제가 이제 동영상인데 동영상 생성에서도 굉장히 그 파급력이 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년에 이제 만들었던 버거킹 영상이에요. 얼마 전에도 할로윈이긴 했는데, 근데 할로윈 이벤트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뭐 오신 분들은 영상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제 런웨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런웨이를 이제 사용해 봤을 때 작년만 해도 이미지가 계속 이렇게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미지를 약간 이동을 시킨다든지 이미지 생성에 대한 게 뭐 한 4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미지가 허물어지니까 사실 이게 뭔가 상업적인 용도로 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거킹에서 야, 그냥 우리 이벤트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걸 만들어 보자라는 형태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이벤트 영상 정도밖에는 만들 수 없는 수준이 작년이었다. 작년은 텍스트랑 이미지 생성의 해였고, 근데 이제 2025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이제 동영상 생성의 해를 맞게 되죠. 이건 작년에 나왔던 영상 사례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이런 식의 그냥 영상들만 만들 수 있었어요. 요거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드저니에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1랩스나 DID 같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실제 나온 그 미드저니 나왔던 인물들이 어떤 실제 영화에 나온 것 같은 퀄리티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만든 유튜브에서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던 영상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동영상 생성 AI 역할이 별로 크지가 않았다. 대부분 이미지 생성 AI에서 작업해서 동영상으로 몇 초 바꿔주는 형태로만
활용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바이럴된 영상들은 그래도 많이 나왔었죠. 작년에는 굉장히 이미지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살짝살짝 바꿔줘서 편집을 좀 해주는 형태로 활용이 좀 많이 됐었고요. 2020 이제 4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드디어 이제 동영상 생성 AI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오픈 AI 소라에서 이제 영상들을 공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한테 그 충격적인 그 영상들, 굉장히 아주 퀄리티가 높은 수준들을 보여주면서 아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동영상 생성에 어떤 거 써야 돼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오늘 스테이블 디퓨전 얘기를 좀 많이 드리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영상 생성 AI는 대표적으로 지금 있는 것들은 이 소라가 아주 대표적인 그 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그 소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에서 만들었고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공개된 이 퀄리티를 봤을 때 이 퀄리티의 수준이 아주 높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특별히 도쿄를 걷는 여인 그 공개된 거 보고서 수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동영상 생성해줬던 애들은 몇 초만 생성해줬잖아요. 한 3초에서 4초 정도만 이제 런웨이나 이제 피카랩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성해줬는데 무려 1분이라고 하는 영상을 생성해주고 움직임을 단순히 연속형 이미지가 아니라 형태와 배경과 물리적인 것들을 완전히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을 구현해 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동영상 생성된 결과를 봤을 때는 거의 전 세계적인 충격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헐리우드의 많은 스튜디오들이 새로운 스튜디오를 확장하려다가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스튜디오를 확장하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스튜디오를 확장해서 뭔가 촬영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생성 AI를 통해서 이제는 작업하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관점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동영상 생성의 소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공개가 안 돼 있고 좀 미흡했던 영상들 같은 것도 쭉 같이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잘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역시 공개를 했고 제가 이제 기술 보고서를 쭉 다 읽어봤는데 실제로 이제 사물의 대상을 인식을 하더라.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랑 결합이 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언어 모델에 대한 그 원리를 가지고 와서 사물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해서 물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뮬레이터처럼도 구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상들을 아직 쓸 수는 없지만 공개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소라에서는 또 오늘도 네,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 일본의 어떤 그 장면들,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소개한 영상을 또 이제 공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소라 같은 경우는 이 오픈 AI 그 뭐냐, 챗GPT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계속 사용을 하게 시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리뷰를 받아가지고 학습을 계속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이렇게 만들고 실제 어떤 미디어 아티스트나 작가들이 했을 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계속 받으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원래는 이제 올해 그 미국 대선도 있어서 이게 이제 딥페이크나 여러 가지 사용될 수 있는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 사용을 이제 안 한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아마 이제 대선도 끝나고 해서 곧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이 소라에서 봤던 영상 중에서 그 아주 이제 재밌게 봤던 사례는 이 에어헤드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보시면 일단 퀄리티가 굉장히 이제 높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떤 이 작가의 독창적인 부분이 좋았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 머리가 이 풍선으로 돼 있죠, 풍선. 근데 처음에 좀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 감독의 그 인터뷰를 다 이제 직접 읽어봤습니다. 근데 감독이 왜 풍선을 만들었냐 보니까 이 소라의 한계는 뭐냐면은 얼굴이 일관성 있게 생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 예전에 그 미드저니 처음 쓸 때 보시면은 요즘에는 그 캐릭터 레퍼런스 이런 기능이 나와가지고 얼굴을 동일하게 넣어줄 수가 있는데 다큐멘터리나 영화가 되려면은 주인공이 일관성 있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일관성 있게 등장이 안 되니까 야 그러면은 아예 머리를 노란색 풍선으로 바꿔봐라고 했더니 동일한 인물처럼 생성이 되는 거죠. 네,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생성 AI가 가진 기술의 한계를 네, 극복해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동영상 생성 AI들은 아직 우리가 하는 작업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바꿔줄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이걸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창작에 대한 그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단계로 아주 이제 넘어가고 있는 좋은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아직 한계적인 측면이 있는데 인간의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오픈AI에서는 여러분들 요 그 틱톡 계정이 있어요. 계정 보시면은 동영상을 계속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된 영상들을 계속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영상들을 이제 계속 이제 보는 거는 이 영상들에서 여기 프롬프트를 같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떻게 이 영상이 생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그 소라가 실제 나오지 않았어도 프롬프트를 참고하시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달리는 뭐 장면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달려가죠. 근데 우측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프롬프트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아, 이게 와이드샷 비디오로 촬영된 거고 또 랠리카가 드라이빙을 하고 있다. 하고 레드우드 포레스트를 이제 지나가고 있다. 하고 showing up behind the tree. 그래서 이제 이 나무 뒤쪽으로 이제 보여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자연어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요청해서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어 기반으로 된 미드전이나 이런 것들 이미지 생성들을 많이 하고 아마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그 이미지 생성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약간의 그 동영상 생성에 대한 프롬프트로 고민을 해서 작업하신 형태로 가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어떤 영상 소스를 얻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동영상 생성 AI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대체가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미지 생성 AI 같은 경우는 지금 미드저니는 거의 대부분 디자인 회사에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대표님들 만나보고 디자이너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미드저니는 그냥 다 써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미드저니는 어느 정도 벌써 이제 보편화가 되고 있고 이제 한 내년쯤 되면은 거의 웬만한 회사들은 이제 미드저니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 계신 분들 물어보니까 이미지 저작권 구매하는 데만 1년에 예산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드저니 쓰니까 10%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어간대요. 당연히 이미지 생성 AI를 쓸 수밖에 없겠죠.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도 동영상 제작에 대한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영상 생성 AI들, 소라 같은 것들도 이제 공식으로 출시되고 지금 런웨이나 이런 것들도 성능이 워낙 좋아지고 있어서 직접 촬영하고 이제 그 소스들을 이제 뭐 구매하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제작을 AI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동영상 생성 AI에 대한 활용도 역시 상당 부분 영상 스튜디오에서 이제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분들 이 오픈AI의 소라 이제 곧 공개가 아마 될 것 같은데 네, 프롬프트나 기존 사례 영상들도 이런 걸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동영상 생성 AI도 회사에서 이제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또 이제 쓰시는 거는 제가 이제 무슨 동영상 생성 AI 못 써야 돼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동영상 생성 AI는 지금은 뭐 런웨이가 이제 성능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원래 소라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런웨이 이제 망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어요. 런웨이는 앞으로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제 했었는데 런웨이가 몇 주 지나가지고 이 젠3 알파 버전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이제 젠3 알파 버전 공개했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의 이제 소라에서 공개된 영상들이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소라만큼 이제 긴 시간의 영상을 이제 생성하거나 이제 소라는 거의 한 1분 가까이 생성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정도까지는 하지 못하고 하고 또 퀄리티도 제가 봤을 때는 소라 쪽에서 아직 그 일부 공개된 영상이기 때문에 단 모르지만 퀄리티가 조금 더 소라 쪽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쨌든 이 젠3 알파 같은 경우도 아주 높은 퀄리티의 영상들을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도구로 동영상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성된 사례들을 조금 이제 보시면은 이걸로 이제 광고 예시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도 그 링컨 이 자동차 광고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링컨 자동차는 워낙에 이제 학습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 로고나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선명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저희가 이런 광고를 찍으려고 하면은 실제 이제 사막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상당히 컴퓨터 그래픽을 이제 그 어떤 그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개인들도 런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의 영상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막 100% 우리가 상업적인 용도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안 되지만
조금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1, 2년 정도 지나면은 그냥 스튜디오에서들도 다 이렇게 생성 AI를 통해서 영상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이제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런웨이에서는 뭐 이런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도 지금 젠3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인물에 대한 그 어떤 그 일관성 있는 생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소라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런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를 기반으로 다시 영상으로 작업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동일한 인물이 들어간 이제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성도 아주 멋지게 작업이 돼서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들도 역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 생성 AI의 활용은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동영상 생성 AI 3대장이라고 하면은 피카랩스가 있습니다. 피카랩스. 근데 이제 피카랩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원래 성능이 꽤 괜찮았는데 아직 런웨이 젠3 수준이나 이제 소라급까지 따라가기는 조금 한계와 여력이 좀 있는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그 이펙트, 특별한 이펙트를 이제 하는데 왜냐면 이제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이제 회사들은 뭔가 자기네만의 강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만의 특별한 그 영상을 이제 변형시켜주는 형태에 대한 작업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물이 뭐 떠오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이렇게 호러물에 쓸 수 있는 작업들을 연출해주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 약간 근데 조금 한계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 재밌는 연출 영상 만들기는 괜찮지만 역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뭐 소라나 다른 것들에 비하면 훨씬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여져서 지금은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동영상을 생성할 때 제일 도움받을 수 있는 거는 역시 런웨이가 가장 이제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뭐 소라가 이제 올해 말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직 12월 다 돼가지고 내년쯤 나온다고 하면은 뭐 소라를 가장 많이 또 쓰시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추측을 좀 해봅니다. 하고 또 이제 스테이빌리티 AI에서도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을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 퀄리티가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들까지 따라간 아직 젠3 모델이나 이제 소라 수준까지는 되지는 않고 하지만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생성된 그 이미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데는 상당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지금 요 동영상 생성 시장이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거는 런웨이 사용을 추천을 드리는 바고 또 다양한 어떤 형태 작업들 할 수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작업하시는 부분들마다 어떤 형식이나 요소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본인한테 맞는 거를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이 동영상 생성 AI 중에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이제 드리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했던 얘기인데, 요 얘기 이제 조금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작업했던 영상 세 개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이제 두 개는 이제 이 웹 UI 방식으로 작업이 된 거고, 하나는 컴피 UI 방식으로 이제 작업이 된 거를 이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작업 과정과 방식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상세하게 같이 이제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이 영상 좀 이렇게 막 자주 하진 않았었는데, 그 영상을 저한테 이제 요청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기 그 한국 가곡 콘서트 이제 환대라고 이게 챗GPT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표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멋진 한국 가곡 공연을 준비하는데 동영상 AI 영상이랑 같이 공연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AI 영상 만드신 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 컨텐츠 여기 아마 여기 강연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작업을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우리 뭐 영화제에서 상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그런데 이때만 해도 동영상 생성 AI로 뭘 만드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아무리 찾아보고 이제 추천하고 좋은 분을 이렇게 대표님한테 알려드리려고 해도 그런 분을 이야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표님이 저한테 뭐 찾을 수 없으면은 저라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UX UI 디자이너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했지만 이제 워낙에 이분이랑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동영상 이때 생성 AI들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리서치를 쭉 했어요. 어떤 것들을 쓰면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오늘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사례가 되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이름이 되게 멋있었어요. 스테이블 왠지 멋있는데 해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아주 다양한 기능들. 화면이 막 이렇게 완벽하진 않은데 뭔가 이걸로 연속형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멋있었고 이걸로 영상을 만들어 보면은
멋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제 파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상용화된 서비스였어요. 그 오픈 소스랑 일반 그 서비스랑 좀 다르죠. 그 다른 서비스 미드전이나 뭐 챗GPT 같은 경우는 뭐 오픈 AI나 미드제니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이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정성이 뛰어나고 이제 오류나 문제가 생기면 업체에 요청하면은 이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 오픈 소스 기반이잖아요. 이 오픈 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장단점이 그 뛰어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스테이빌리티 AI는 이 뭡니까? 이쪽에 그 창업하면서 다양한 이 오픈 소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공개를 했어요. 이게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말 그대로 비용이 안 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비용이 안 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온라인 사용에 있어서 비용이 안 들고 처음에 내가 이제 컴퓨터를 내 GPU를 내 거에서 돌리기 때문에 상당히 고사양 PC를 세팅을 하셔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좋은 점은 뭐냐? 자유도가 높다. 내가 그리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거, 뭐든지 다 작업하고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미드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차단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자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떤 뭐 예술이나 창작 같은 거 할 때, 뭐 공포 영화 같은 거 만들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너무 이상한 거 만들면은 안 되겠죠. 하고 이제 영상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미드저이나 이런 걸 영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제 요 런웨이 같은 것들이 아직 성능이 좋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작업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업체에서 저한테 요청했던 건 대한민국의 70년의 역사를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고요.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AI로 다 작업을 시켰습니다. 시나리오는 챗GPT한테 70년의 역사를 정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는 AI PRM 가시면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만을 위한 이 프롬프트 생성을 도와주는 이 프롬프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웹 UI 쓰시면은 프롬프트를 이제 두 개를 넣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파지티브 프롬프트랑 네거티브 프롬프트 넣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장면들이 많이 생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생성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면서 프롬프트를 다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서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이미지들, 첫 이미지를 넣어주면 연속형으로 생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첫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시켰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요 UI 장면이에요. 네, 우측에 이제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프롬프트를 넣는 창이 있고요. 네, 간단하게 돼 있죠. 프롬프트. 여기는 이제 파지티브 프롬프트고, 여기 이제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넣게 돼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시켜주면 이미지가 우측 하단에 지금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다양한 세팅 값들을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영상을 생성했던 거는 그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어요. 그 오픈 AI 같은 아니 그 이 오픈 소스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연속형으로 생성해 주는 확장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네, 그거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영상이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몇 가지 이런 값들을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죠. 네, 어떤 식으로 영상이 구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 값들을 세팅을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스테이블 디퓨전 이제 그 당시에는 저 처음 써봤었고 그리고 어디 뭐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아티클들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그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어디 AS를 물어볼 때도 없어요. 물어보면 저기 이제 그 레딧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픈 커뮤니티 같은 데 가가지고 야, 나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라고 이제 물어보면 거기서 서로 답을 주면서 네, 답을 찾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생성을 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이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이제 작업을 이제 진행을 좀 했었고요. 길이는 이제 4분짜리 영상 작업을 시켰고, 일단 컴퓨터가 사양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한 3박 4일 걸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AI PC를 세팅을 했는데, 네, 지금은 한 3, 4시간이면은 만들더라고요. 컴퓨터 사양을 이제 높이니까. 네, 굉장히 빠르게 작업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때 사양이 낮아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연 날 이제 드디어 이제 영상이 상영이 되게 되는데 대한민국 70년의 그 역사를 만들었던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연속형 이미지 영상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공연은 이제 잘 끝났는데요. 그 사실 굉장히 디자인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면은 지금 거의 시스템적으로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텍스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프롬프트에 필요한 것들도 AI PRM으로 다 생성을 했고 필요한 이미지는 미드저에 생성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영상을 생성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세팅을 구현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키워드만 바꿔봤어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70년의 역사였잖아요. 근데 어벤져스라고 이제 단어를 넣으니까 그 다른 영상이 바로 그냥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도 한번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이제 굉장히 작업하는 방식이 그냥 시스템만 이렇게 갖춰 놓으면은 자동으로 하나씩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물론 프롬프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필요한 이미지들의 뭐 레이아웃이나 여러 가지 조정하는 것들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영상을 작업하는 것들도 굉장히 이제는 기존과 접근 방식 자체가 이제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좀 봤었고요. 그 이제 지난번에 그 아까 처음 만들었던 영상이 이제 반응이 되게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때 문체부 장관님도 오시고 영상을 보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올해 초에도 연락이 또 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저기 영상을 한 번 더 생성 AI로 이제 가곡 공연에서 이제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인생에 없었던 그 이제 두 번째 또 가곡 공연 영상을 작업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도 이제 작년하고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1년 사이에 계속 또 이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사이에 나온 게 바로 이 컴피 UI 방식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컴피 UI 방식으로 지금 작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컴피 UI 방식은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방식입니다. 하나는 이제 웹 UI 방식이 있고 아까 제가 웹 상태에서 인터페이스 보여드린 대로 프롬프트를 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 값을 받고 몇 가지 세팅 값을 조정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 컴피 UI 같은 경우는 진짜 보고서 제가 아주 획기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보시면 노드 구조로 이제 잡혀 워크플로우를 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사람이 하나씩 그 단계별로 작업을 직접 했었는데 이제는 워크플로우를 짜놓으면 그 워크플로우대로 작업을 다 해줍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넣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모델을 수정을 해줘서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수정된 작업에 대해서 어떤 식의 영상으로 만들어줘. 이런 식에 대한 요청을 해주고, 뭐 두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넣어주고서 각각에 대한 세팅을 다 이렇게 순차를 짜가지고 이제 플로우로 이제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플로우를 하나 이제 짜놓으면은 그냥 플로우에다가 역시 넣을 수 있는 참고 이미지나 어떤 작업 방식을 제가 워크 플로우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부터는 이제 자동화예요. 그냥 여기다가 이제 소스만 넣어서 주제만 바꿔서 넣어주면은 역시 영상이 계속 결과물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컴피 UI 써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디자인 작업 방식에 있어서 혁신이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적으로 근데 컴피 UI인데 좀 사실은 쓰시는 분들은 익숙해지면은 좀 편하긴 한데 처음 쓰실 때는 굉장히 익숙해지는데 좀 복잡합니다. 이제 모델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로라 학습 방식이라든지 이 노드 구조에 대한 그 어떤 개념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디자인하던 분들이 포토샵이나 이제 뭐 일러스트레이터만 쓰다가 이런 쪽들 접근할 때 조금은 접근성이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한 일주일 정도만 공부하면은 네, 충분히 이제 접근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컴피 UI 방식으로 영상을 역시 이렇게 프로세스와 세팅을 시켜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사례도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영상도 공연이 잘 끝나서 굉장히 저도 이제 그 좋게 생각을 했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영상 작업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는 영상을 저희가 촬영하거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어떤 편집한 형태의 작업들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AI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특별히 컴피 UI를 써보면은 굉장히 디자인 작업 방식에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다. 왜냐하면 워크플로우를 짜는 형태로 접근하기 때문에 완전히 또 다른 변화고, 지금 이제 클로우드나 이제 구글이나 오픈AI에서 또 AI 에이전트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우리 인간이 쓰듯이 컴퓨터를 다 작업을 할 수 있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AI가 이제 에이전트가 대신 우리가 세팅한 대로 작업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역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 우리가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또 AI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할 건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 접근을 해나가야 우리가 디자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만든 작업 자체가 엄청나게 막 제가 영상에 대한 완전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퀄리티가 막 높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러한 식의 우리가 이제 작업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게 여러분들의 그 디자인 영상 작업을 바꿔 나가시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그 시도를 해 나가시는 그 과정들을 같이 해 나가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론적인 얘기들 좀 드리고 Q&A로 질문을 주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좀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AI 대전환의 저희가 시대고 이런 AI의 파워를 이용한 디자인 관점, 영상 디자인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작업이 바뀌고 있고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래서 노드 구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AI를 중간중간 단계마다 함께 동행을 시키고 거기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얘한테 어떻게 요청할 건지에 대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문제는 요 변화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되게 이제 AI 막 붐이어가지고 지금 잠깐 그러는 거가 아니라 작업 방식은 앞으로 AI가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가 영상 작업에 AI 도구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I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도구와 이 시나리오를 짜는 작업들, 기획과 모든 단계에 사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금 이번에 모션 엘리먼츠에서 또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 모션 엘리먼츠에 이제 오시면은 AI 생성기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모션 엘리먼츠가 단순히 이미지나 영상 그 소스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AI로 이렇게 창작을 하실 때 그러한 작업들을 AI를 사용해서 프로세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지원들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때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저희가 이제 영상에 필요한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나 스크립트 필요한 이런 작업들을 AI가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 자동화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게 돼 있고요. 뭐 이런 건 이제 이미지에 대한 건데, 네, 이미지에 대한 어떤 배경을 따주는 작업들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거나 저희가 이제 스타일 전환 같은 것들, 이미지를 하나 이제 넣었을 때 다양한 스타일로 바꾸고 싶은 스타일 이미지를 추가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그 스타일로 자동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네, 이미지를 역시 이제 변환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이미지 넣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바꿔줄지를 프롬프트랑 변형 강도를 넣으시면은 변형을 할 수 있는데 이 모션 엘리먼트에서 이미지 소스 제공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동영상이나 이미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또 잘 발전해 나가고 있고 기능이 이제 앞으로 또 한 3개 정도가 이제 곧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대를 또 많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모션 엘리먼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이제 다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업로드는 이미지나 영상 소스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업로드 하시고 그 영상 소스나 이미지에 대한 판매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구매만 하시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인이 창작자들이 서로 간에 교류하고 소통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을 좀 지으면요. 이제 AI 사용에 대한 수준이 자꾸 이제 높아지고 있죠. 이제는 굉장히 멋진 작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만든 영상은 참 이제 조약하죠. 영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제가 AI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 채널에서 이 서울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보고서 이분은 원래 영상을 작업을 잘 하시던 분들이라고요. 근데 영상을 작업을 잘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동영상 생성 AI까지 잘 쓰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직접 보시면은 도움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그 AI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되고 이렇게 활용됐을 때 줄 수 있는 새로운 창작의 영역들을 많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동안 디자인해온 어떤 프로세스와 또 단계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그 실제 제작 단계에서 앞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도구들이 많이 사용이 될 거고요. 사실 제가 그 UX UI 디자인 하는 분들한테는 스테이블 디퓨전은 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드려요. 이제 그 천천히 해도 된다. 왜냐면 UX UI 디자인은 시각적인 부분들은 조금 적거든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사고적인 부분이랑 어떤 작업에 대한 어떤 단계들 그리고 경험에 대한 어떤 플로우 시나리오 짜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동영상 생성 AI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작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꼭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창작의 영역들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제 초기 PC에 대한 세팅 비용은 좀 비싸지만 워낙에 이 기존 영상 생성 AI 써보시면은 런웨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카랩스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 요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진짜 그 런웨이 같은 경우도 결제해서 가끔 쓰는데 근데 막 영상 막 열심히 작업하다 보면은 이미 돈이 막 소진이 막 지갑이 네, 사라져 갑니다.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픈 소스 기반으로 직접 작업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스테이블 디퓨전도 오픈 소스 기반의 영상 생성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같이 고민하시면서 기존 영상 생성 AI도 쓰시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도구들을 계속 작업을 같이 하시면서 특별히 워크플로우로 작업하는 컴피 UI 같은 방식으로도 접근 방식을 많이 고민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전문가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AI 영상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만들어 보면 전문가가 되는 그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 또 작업을 많이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안 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 뭔가 시도를 자꾸 해보면서 내가 이제 전문가가 돼 가는 거고 회사들에서도 전문가 뽑으려고 봤더니 전문가가 없어서 이제는 그냥 직원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네, AI 리터러시를 높이는 교육을 하고 지금 하던 회사 업무를 AI로 바꾸는 형태로 SKT나 KT에서 계속 그 내부적인 교육과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계시면은 네, 직원들한테 교육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직원분들 계시면은 대표님이랑 얘기해서 우리 회사에 AI를 이렇게 도입해 보자. 대표님이 혹시 좀 잘 안 받아들이시면은 네, 스스로 공부하면서 또 적용을 해보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꼭 해보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랑 공동 작업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AI가 잘하는 건 AI한테, 인간이 잘하는 건 인간이 또 하면서 같이 공동 창작자로서의 작업을 잘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이런 미디어나 여러 가지 영상 만드는 것들도 저희가 AI 디자이너로서 AI를 세팅하고 디자인해서 걔한테 영상을 작업하도록 하는 거죠.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자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 썸스님 제가 채팅창도 보고 있어서요. 네, 채팅창 올려주시면은 네, 질문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결론적인 얘기들을 우선 한번 드리고요. 질문을 먼저 좀 이렇게 사전 신청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 질문 먼저 조금 답변 드리고 그 썸스님 질문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I 영상 디자인을 포함한 앞으로 영상 컨텐츠 제작이 변화가 될까요? 실무적으로 응용된 포인트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려운 지점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라고 이제 했을 때, 그 아까 전반적으로 얘기 드린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우선은 영상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시나리오 기획이죠. 기획 단계는 주로 이제 글로 돼 있기 때문에 텍스트 생성 AI로 이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짜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 헐리우드 같은 경우도 작가를 한 80%를 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AI가 굉장히 글을 잘 써주기 때문에 AI를 잘 쓰고 또 뛰어난 이제 작가 2명 정도만 있으면은 기존에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직업이 없어진다라기보다는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시나리오 작업은 텍스트 생성 AI를 통해서 작업이 대체가 자꾸 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얘네가 영상 편집을 자동으로 막 해주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영상에 들어가는 이 소스들이죠. 그 영상에 들어가는 화면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음악들 거기서 사람들이 또 말을 하는 어떤 보이스라든지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양한 이 영상과 관련된 생성 AI를 통해서 컨텐츠 제작을 바꾸고 자동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영상 제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변화가 좀 심한 시대고
그리고 이제 편집을 자동으로 해준 도구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 쇼츠 같은 영상을 자동으로 편집해주거나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아직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재미있는 영상 만들기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템플릿들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영상을 어떻게 생성시킬 거냐, 그러니까 이미지 어떻게 생성시킬 거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미 이제 적용해서 다양한 작업들 하고 계신 그런 스튜디오들도 나오고 있죠. 네. 현존한 AI 영상 프로그램 중 젠3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드렸죠. 현존한 AI 영상 프로그램 중 젠3가 저는 뭐 상당히 괜찮은 아주 좋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부분 이제 실무에서 쓰시는 분들도 이 젠3를 제일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상 퀄리티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는 미드저인을 제일 많이 쓰죠. 왜냐하면 이미지 퀄리티가 높기 때문인데 젠3는 상당히 뛰어난 도구인데 근데 이제 조금 내년쯤에 이제 소라가 나오면은 이제 소라가 조금 더 작업을 잘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는 뭐 프로그램은 퀄리티가 괜찮은 거 쓰면은 좋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소라에 대한 그 프롬프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자연어로 돼 있어요. 카메라 무빙은 어떻게 한다. 여기 어떤 대상이 등장하는데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일상의 언어로 표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부분은 봐서 성능이 좋은 AI를 여러분들 선정해서 사용하시고 근데 거기다가 자연어로 텍스트를 내가 어떻게 요청할 건지에 대한 텍스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작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근데 현존하는 영상 프로그램 중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요. AI 발달에 따라서 안 쓰게 될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모션 그래픽, 뭐 애프터 이펙트 배울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네,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배워야 된다. 네, 아주 상당히 유용한 도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지금 기존에 작업하던 영상 도구들은 다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저기 이제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도 뭐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편집 프로그램도 그렇고 특수효과 관련된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도 배워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동영상 생성 AI들은 그 화면에 있어서 특수한 어떤 연출이나 그 동작이나 이런 대상이 나타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소스를 만들어주지 이러한 어떤 특수 효과들까지도 다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지 생성 AI도 그렇지만 디테일한 수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원래 저희가 사용하던 뭐 포토샵이나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상 편집과 관련된 제작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적극적으로 배워두시고 AI 기술을 같이 익혀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하나 있고 그리고 AI에 대한 그 응용 능력 이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전문성 있게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AI만 잘 쓰면은 기존 이 영역을 탁월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되게 단순하고 AI 중심으로 생성이 돼서 별로 사람한테 좋은 결과물을 못 가져가요. 근데 기존의 영상을 만들던 어떤 그 시나리오 아니면 제작 방식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영상 기술만 딱 더해주면은 아주 멋진 작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것들만 이제 가져가면은 차별화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변동성 있는 시기는 되게 기회의 시기입니다. 왜냐면은 그 많은 스튜디오나 이제 프로덕션에서 그 AI 기술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괜찮은 형태의 작업물들을 몇 개 만드시면은 취업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시거나 활동하시는데 아주 좋은 그 사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적극적으로 계속 그 디벨롭 해가시면은 좋고요. 유료 AI 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매하고 최대 효율과 활용을 하시는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그 공부하면서 그냥 이제 제 특별 UX UI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해보죠. 테스트도 해보고 평가를 계속 해봅니다. 일단은 새로 나오면은 다 써보고요. 새로운 게 나왔다. 괜찮다 보인다라고 싶으면은 유료를 결제해서 최대한 이제 다 써보고 근데 이게 이제 실무에 어느 정도까지 이게 적용 가능한가를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랑 제가 하는 업무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애들은 이제 실제 얘를 이제 갖다가 이제 쓰는 거죠. 갖다 쓰고 그리고 이제 뭐 평가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얘를 썼을 때 제가 일하는 시간이랑 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도와줘서 네, 생산성을 보는 거죠. 정말 생산성에 도움이 되고 제가 돈을 쓰는 것보다도 얘가 더 많은 가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도구들을 쓰는 거죠. 지금 쓰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언어 모델은 다 써요. 이제 클로우드랑 이제 퍼플렉시티랑 그리고 이제 챗GPT는 다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퍼플렉시티는 이제 이 RAG 모드에서는 가장 뛰어나서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챗GPT에서 이제 이 검색 기능이 추가됐지만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시간 검색 기능은 역시 이제 퍼플렉시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쓰고 글은 또 이 챗GPT가 제가 볼 때는 또 잘 써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챗GPT를 또 쓰고 마이GPT 기능으로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도 하고 그리고 또 저기 이제 이 클로우드 같은 경우는 와이어프레임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작업하는데 아주 이제 도움도 되고 코딩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언어 모델은 이제 다 쓰고 있고요. 뭐 미드저니는 뭐 그냥 기본으로 몇백 장, 몇천 장씩 계속 작업을 하니까 사용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비즈니스와 작업을 이제 하시면서 그 나한테 이제 필요한 도구들. 저는 UX UI를 또 하니까 이 UI 디자인과 관련된 도구들은 또 사용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크리에이티, 비즐리, 뭐 저기 갈릴레오, 릴룸 이런 것들은 다 유료로 사용을 하면서 계속 제가 이제 작업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해보시고 아 요거 나한테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시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을 또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업무에 관련이 있으면은 한 달 정도는 한 유료로 좀 써보시고 네, 끄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는 어쨌든 도전과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좋은 질문인데 이 컴퓨아이나 미드저니에서 이 아시아 사람 생성을 시키면은 이제 아시아인 생성할 때 어려움이 없는지 해결 방안이 뭔지 이제 궁금한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실 대부분의 AI들이 마찬가지인데 미드저니에서 여러분들 그 뭐 한복 입은 여자라든지 한국인 생성시키시면은 일본인 이름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본 이미지 학습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온라인상에 일본인 인구가 많고 더 많은 데이터가 이제 뿌려져 있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 대한 학습이 됐을 때 일본 사람이나 이제 한복도 기노모 같은 것들이 학습이 많이 돼 있어서 제가 첫 번째 만들었던 영상 이제 보시면은 그 환대에서 보여줬던 영상도 보시면은 느낌이 대한민국인데 막 일본 같아요. 건물도 일본 건물처럼 나오고 그다음 일본 이미지들이 학습돼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하는 방식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로라 학습 방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미지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필요로 하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유사한 이미지들을 학습을 시켜서 걔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시키시면은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느낌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미드저니 같은 경우도 이미지 샘플을 레퍼런스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게 생각되는 인물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주셔가지고 그것들 기반으로 작업할 수 있게 요청을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시는 이미지 생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수익화 연결. 아, 네. 많은 분들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이제 나랑 수익화가 될 건가인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아까 AI가 생기니까 시나리오 작가를 80%를 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냐면은 회사들은 이제 고용을 인력을 이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AI를 이제 도입을 하면은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으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필수예요. 그냥 경영자들은 당연히 고용 인력을 줄이고 인원은 줄이고 이제 AI로 최고의 생산성을 낼 수 있고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가장 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으로 제공하는 게 경영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꼭 그러면은 직장인들한테는 이제 안 좋은 거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제 동생 아는 그 친구 동생인데 그 친구도 마케팅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뭘 했냐면은 이런 생성 AI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자기가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이미지 생성을 해서 이 블로그 이제 포스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하루에 뭐 한 세 편, 네 편 정도 포스팅을 했는데 AI 도움 받으니까 하루에 한 20개씩 또 포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화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표님이 너의 이제 월급을 올려주셨냐? 했더니 월급은 안 올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아 이제 회사를 나와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창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사업화를 뭔가 해서 한 형태로 지금 해서 이제 이런 AI 마케팅 시스템을 이제 판매하는 쪽의 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보다 이제는 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도 생산성이 더 좋아지는데 회사에서 그만한 대가를 이제 또 받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엔잡을 갖거나 아니면 AI를 통해서 자기만의 사업을 하는 시대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화라고 하는 거는
뭐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만드실 때 이제 어떤 분야의 영상을 이제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요즘에는 요 미디어에 대한 것들이 워낙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쇼츠라든지 틱톡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거에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걸로 내가 이제 영상 컨텐츠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를 통한 어떤 뭐 영상을 유튜브에서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 소스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양재 소스를 이렇게 모션 엘리먼트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판매 유통한 일들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이러한 일들도 이제 가능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 잘하시는 뭔가 일이나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그쪽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 교육용으로 만드신다든지 하기 때문에 브랜딩을 어떻게 할 건가를 좀 고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성 AI 시대는 영상 제작이 워낙에 많은 컨텐츠들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왔기 때문에 자기만의 영역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섬스랑 최지님 질문 그 답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섬스님은 기존의 수십에서 수백 명이 프로덕션에 참여해 만들던 영상 제작 방식이 AI 프롬프트를 활용해 1인이 혼자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향후 AI 영상 제작에서 여러 명이 협업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방식을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코딩 같은 경우도 근데 여러 명 짰었는데 몇 달 전에 그 어떤 분이 1인이서 혼자 코드를 짜가지고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게임을 네, 개발한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딩 같은 경우도 이제는 혼자서도 전 세계적인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줬던 사례였고 영상도 원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멋진 화면 만들려고 하면은 스튜디오도 차리고 그리고 또 뭐 3D 막 애니메이션도 넣고 막 이런 특수 효과도 넣고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영상 제작을 바로 시켜버려서 결과물로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잖아요.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고 본인이 어떤 좀 AI 활용 능력이 있으면은 혼자서도 굉장히 이런 멋진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명이 협업을 한다라고 이제 했을 때는 역시 사람은 조금 그 사람마다 잘하는 능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획자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제작자가 있을 수 있는 측면들은 역시 여전히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상이 일단 올라가면 재미가 있고 뭔가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컨텐츠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작업하는 게 잘하시는 영역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감성에 되게 예민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역시 쉽게 잘 뽑아내는 기획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작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도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기획, 제작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뭐 팀을 짜가지고 뭐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최지 씨 질문 답변 드리면은 안녕하세요. 처음 보여주셨던 가곡 모양 환대 영상은 각 프레임 전부 생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앞뒤 프레임과 연결해서 생성하셨나요? 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네요. 요거는 자동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생성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영상으로 이제 계속 쭉 이렇게 생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디포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프로그램인데 확장 프로그램들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디포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쓰시면은 프롬프트를 이제 시간 단위로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0초에는 어떤 뭐 소방관을 이제 아까 제가 어벤져스 영상 보여드렸는데 0초부터는 이제 이 주인공 이제 토니 스타크를 이제 그려라라고 해놓고 30초부터는 이제 다른 캐릭터를 이제 그려라. 또 1분 때서부터는 다른 캐릭터 그려라라고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은 그 중간중간에 대한 그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연속형으로 얘가 생성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작업하셨던 방식의 부분들을 참고하시려면은 스테이블 디퓨전 디포럼이라고 하는 네, 방식을 사용하시면은 네, 이렇게 프레임을 앞뒤를 연결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AI 저작권 얘기까지 하고 마치죠. 썸스님 질문 주셔서요. 네, 저작권 인정 문제가 굉장히 큰데 AI 저작권에 대해서는 우선은 현재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AI 저작권에서 단순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이제 할 수 없게 돼 있고 근데 회사들은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을 상업적으로 쓰는 건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을 적절한 편집을 거쳐서 사용하시면은 자기만의 저작물로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어떤 편집들을 거치시면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은 저작권 등록을
받아줘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최초로 AI 영상 만들었던 영화 수로 부인이 전 세계 두 번째로 이제 그 저작권 인정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편집을 거쳤어요. 거기 들어간 건 다 AI 컨텐츠로 만든 소스들이었거든요. 소리부터 이제 들어가는 주인공 목소리 다 AI를 썼는데 저작권 인정을 해줬습니다. AI 저작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용자로서 겪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생성을 시켰는데 의도하지 않게 이게 특정 인물이랑 유사하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특정 어떤 화면이나 장면이 이제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학습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기존의 저작권에 접촉이 되지 않는 장면인지 또 인물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더 높은 수준으로 가려면은 인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모델을 쓰듯이 자체적으로 학습을 시킨 모델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학습된 어떤 그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자꾸 만들 수 있는 본인들만의 이미지 셋 데이터를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데서는 그 로라 방식으로 이 이미지를 다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데이터를 회사에서 또 개인 디자이너들이 갖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 사실 지금 계속 해외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작가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무단으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미드저이나 스테빌리티 AI 전부 다 고소당해가지고 법정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쪽에서 어차피 또 해결할 문제니까 저희는 이제 실제 사용할 때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이 기존 저작권 접촉이 안 되는지를 꼭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점은 네, 일단 무료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드전이나 이런 것들은 기능이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은 빛을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특정 자세를 바꿔주거나 아주 디테일한 조정들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필요한 아주 작은 기능들까지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요즘에는 그 컴퓨 UI 방식으로 쓰시면서 이 플럭스 모델을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테이빌리티 AI 쪽 스테일 디퓨전 모델보다도 플럭스 쪽이 결과물,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럭스 모델을 또 쓰시는 거를 네, 지금부터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네, 플럭스 쪽을 같이 쓰시는 거를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 모션 엘리먼트 쪽에서도 계속 영상 관련된 부분들로 저기 세미나도 여시고 하니까 또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Motion Elements.